안녕하세요. 오늘은 암 환자 산정 특례 차근차근 알아보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암 환자 진료비를 최대 95%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그 제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제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로 암 환자분들이 겪을 수 있는 재정적 어려움, 아니면 암 환자의 가족분들이 겪을 수 있는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그 사회복지적으로 지원되는 제도에 대한 안내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영상들처럼 하나씩 하나씩 그냥 공고문을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해석한 내용을 일반적인, 그러니까 정말 이 산정 특례에서도 특별한 케이스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아닌 일반적인 암 환자분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목차는 첫 번째 암 환자 산정 특례 제도란, 그리고 두 번째 이 산정 특례 제도의 지원 대상자, 세 번째 등록 신청 방법, 네 번째 적용 기간 및 범위, 그리고 다섯 번째 재등록 조건, 이렇게 다섯 가지 목차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암 환자 산정 특례란, 이제 이 암 환자 산정 특례라는 것은 제가 별도로 이 이름을 붙인 거고요. 이제 건강보험금, 국민건강보험에서 진행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를 의미하며 암 환자도 이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암 환자라는 걸 붙였고요. 실제로 이 특례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그리고 시행령, 그 다음에 본인 일부 부담금 상정 특례에 대한 기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내용이고요. 이 세 가지가 관련 근거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은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 질환자 및 희귀 질환자, 그리고 중증 난치 질환자에 대하여 본인 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암 환자 산정 특례라고 했지만 이 이름에 대한 제도는 없고요. 그 건강보험공단 산정 특례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암 환자분들을 위해서 제작한 영상이기 때문에 암 환자 산정 특례라고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운 용어를 써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이 제도를 통해서 이제 그 병원을 다니고 계실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는 새롭게 가족이나 본인이 이제 암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새롭게 이걸 신청하는 과정에서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산정 특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특례란 말이 사실 어렵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용어인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뭔지는 잘 모르고 제도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법령에 관련돼서 특례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법령에 대한 대상이 아니라 특별한 사례를 적용한다 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건강보험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암 환자와 같은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난치 질환자에 대해서 이제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을 산정하는데 특별한 사례를 만들어서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지원 대상자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대상이 된 암 환자분들이 해당하는 중증 질환자고요. 중증 질환자분들의 암 환자분들이 해당하고,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5%만 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것은 95%가 감면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그 수치에 대한 감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보시면은 이제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 그다음에 중증 치매자분들도 역시 이렇게 감면을 받는데, 이분들은 10%, 10%, 10% 이렇게 감면을 받고 있어서, 그래서 중증 질환자, 즉 암 환자분들이 가장 높은 형태의 감면율을 갖고 계시고요. 감면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5%만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감면이라는 표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특정 기호 코드 및 해당 상병명, 그 다음에 수술명은 공단 홈페이지 참조하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암을 진단받거나 진료를 하셨을 때, 혹은 진단받았을 때 최초에 그
특정 기호 코드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C 멍멍이라고 나올 건데 그 코드에 대해서 내가 이거에 해당하는지 그 병원에다 바로 확인하셔도 되고요. 혹시 병원에서 까먹거나 해서 그 설명을 못 들으셨을 때는 공단 홈페이지 또는 제가 마지막에 또 소개해 놓을 건데 공단 대표 번호에 전화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주변에 그 희귀 질환자 혹은 중증 난치 질환자, 중증 치매 환자가 있으시면은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한번 설명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번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한번 봐라 해 주시면 그분들께서도 혜택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신청해야 되냐 봤을 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 기존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암 환자를 위한 장애연금이나 아니면 의료비 지원 사업 이런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보시면 이제 서류가 하나입니다.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 한 부만 있으면 바로 됩니다. 그래서 한 부만 있으면 되고 제가 혹시 이 서류가 어떤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서류를 구해서 캡처해 봤습니다. 그래서 캡처했고요. 보시면은 건강보험 암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라고 되어 있고 이제 수진자 진료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되겠죠. 수진자 건강보험증 번호 이렇게 쭉쭉쭉 쓰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요거 다 요양기관에서 확인해 줘야 됩니다. 요양기관에서 확인해 줘야 되고요. 마지막에 여기 요양기관명 그 다음에 담당 의사 이렇게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병원에서 다 받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본인이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나 본인의 대리인이 되겠죠.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관계까지 써주시면 되고요. 신청 방법은 지사에다가 신청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 지사에다 신청하셔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요양기관에 등록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양기관은 병원이나 의원 등록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나 환자분들의 가족분들은 이제 진단 시 병원에서 바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근데 혹시나 진짜 정말 혹시나 놓치신 분들이 계실까봐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 방법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적용 기간 도대체 얼마나 평생 그 진료비를 감면받는 거냐 그리고 어디까지 감면받는 거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으로 확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거는 토요일 공휴일 포함입니다. 근무일 기준 아니고요. 30일 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 확진일로부터 5년 확진일로부터 5년 동안 그러니까 최소 5년 동안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적용되는 범위는 외래 진료 그러니까 또는 입원 진료 그 다음에 질병군에 대한 입원 진료나 고가 장비 CT, MRI, PET 등 사용하는 거 그리고 약국까지 약제비까지 포함이고요. 요양비의 5%를 본인 일부 부담한다. 그리고 근데 이제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항목만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전액 본인 부담금이나 선별급여나 비급여인 경우에는 이제 여기 그 이번 산정특례에 제외된다 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설명을 안 드리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특례 기간이 제가 앞서서 5년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5년 종료 시점에 잔존암이 있거나 전이암이 있거나 혹은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 그래서 암 조직의 제거,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 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 환자가 종료 예전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내에 이제 완치되셔서 다시는 산정특례에 해당하시지 않고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혹시나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사례처럼 잔존암이 여전히 있으시거나 전이암이 있거나
혹은 추가로 재발됐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5년의 종료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암을 이 재등록하실 때에도 한정 특례를 재등록하실 때에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미충족 시에는 그 예외 적용 기준이라고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예외 적용 기준까지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고요. 혹시 만약에라도 예외 충족 기준이 된다면은 병원 쪽에서 별다른 추가적인 언급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서서 5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5년 내에 뭐 환자 본인이나 이렇게 했을 때 여전히 그 암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 산정특례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확인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요. 한정특례 제도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미 받고 계실 것 같아서 약간 뭐 불가피하게 제가 중복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이제 혹시나 내가 받고 있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싶으실 땐 일단 먼저 전화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상담 먼저 받으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내가 이 제도를 통해서 감면받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바로 준비하셔서 진행하십시오. 여러 가지 국가기관들에서 그 다양한 암 환자들을 위한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잘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매번 설명드리는 것처럼 제 영상 보시면서 하나씩 따라 하시고요. 혹시나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대표 번호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근데 전화를 하면은 이제 영상을 보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해하는 게 느릴 수 있기 때문에 전화해서 보시고 또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영상 한번 보시고 또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전화 한번 해보시고 하면은 충분히 여러 가지 제도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